데일리 이슈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연휴 동안에 있었던 해외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국 채무한도 확대 논의 시한이 18일 기점으로 만료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큰 문제 없이 일단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당분간 이 부채 한도 상향이 조정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지금 미 정부의 부채는 약 16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정 채무 한도는 16조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정부 채무 한도를 넘은 상태라 볼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현재 미국은 디폴트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 과정을 지난 1월부터 상원의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 시한을 5월 18일로 정해놨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할 것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주말까지 대략 약 2,60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함으로써 올 9월 정도까지는 현재 채무를 메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최악의 상황인 미국의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 자체는 높지 않다라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재 시장 주변 환경에서 이런 그 채무 한도를 상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의회에서의 어떤 정책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견해는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소 좀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변수이긴 하지만 재무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가 강한 어떤 그 해결 의지를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시장에 대해서는 큰 파급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상향 이슈, 일단 우려할 만한 변수긴 하지만 해결의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북한 얘기해 볼까요? 주말 사이에 단거리 발사체 모두 4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외교적 협상을 이끌기 위한 시위성 전략이다 이런 판단이 있긴 하지만 일단 국내 증시라든가 영향은 없을지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 대북 리스크는 지난 3월까지는 최악으로 치닫다가 점진적으로는 진정된 상황인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 이후에는 다소 좀 소강 상태를 보이던 것이 다시금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의식해야 되는 변수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그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지난 수주 전부터 진행되었었던 미국과의 군사 합동훈련 등과 관련된 시의성 의미까지도 반영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고, 그런 영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 범위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슈가 전개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일은 이런 이슈가 연휴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만큼 외국인의 수급과 외환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수급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이었죠. 국내 증시가 이 코스피가 1990포인트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이 반등세가 이번 주도 이어질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종합주가지수가 대형주 중심, 또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 자체가 개선되면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추가적인 반등의 시도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어지고요. 물론 5월 셋째 주 전반적인 어떤 시장 여건은 특별한 모멘텀을 찾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지만 우호적인 해외 증시 여건과 또 수급적인 도움까지 받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 자체는 가능하지 않겠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다소 좀 의미 있는 변화들 중에 하나는 엔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왔고,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주식시장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연휴 동안에 다시금 엔화 약세가 재개되었었던 만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선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도 이제는 엔화 약세가
더 약세가 심화되는 쪽보다는 진정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읽기 위해서는 오늘 역시 엔화에 대한 동향, 이에 대해 반응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를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 특히 뱅가드 물량 역시 지금 70%가 넘는 진행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의 반등의 지속 기대감 등은 강화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대를 가져볼 만하겠군요. 자, 지금까지 국내 주요 이슈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